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2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오. 많이 했네. 네. 어,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늦게 한 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저기 토론을 나갔는데 또 식사가 제공이 돼서 그래서 다 같이 저희 이 박사님과 예, 다 같이 팀이 가서 또 예, 맛있게 또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예. 박사님 어떻게 또 한 주가 참 길게 느껴져요. 되게 오랜만에 또 뵙는 것 이번 같은데. 주는 아주 7월 달에 더위라서 더 예, 진짜로. 여름이 빨리 다가온 것 같아요. 예, 어, 저녁이 되게 어. 뭔가 8시까지도 되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하지가 내일 모레니까 이제 네, 1년 중 해가 제일 긴 시점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아. 네, 네.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날은 하지가 아니야. 우리가 아, 알기로는 하진 날 해가 제일 일찍 떠서 해가 제일 늦게 지는 걸로 알고 네, 있잖아. 네. 그래서 1년 중 낮이 제일 긴 날. 음, 그러니까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를 낮 시간으로 음, 치잖아요. 네. 그런데 낮이 제일 긴 날은 하지가 맞아. 6월 21일. 아, 그런데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날은 그보다 일주일 전이래요. 그러니까 6월 21일이 하지인데 네. 한 6월 14일 무렵이 해가 제일 일찍 뜨는 날이래. 1년 어, 중. 네, 네, 그리고 해가 제일 늦게 지는 날. 네. 그거는 하지 지나고 한 일주일 후래요. 근데 어, 그걸 다 종합했을 때 낮 길이가 제일 긴 날이 하지다. 내가 그거 어느 유튜브 보고 배웠지. 야, 또 그래서 그런. 참 지금까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음, 진짜 배울수록 더 계속 배움은 끝이 겸손해지는 없어요. 거가 맞는 그럼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솔직히. 네, 조금 아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야. 네. 내가 정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았던 때가 대학교 2학년 때야. 아, 그때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네. 야,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어, 겨우 1학년 마친 놈이 어, 네. 다 그래요. 저는 또 박사님 음,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음, 인상이 깊었던 게 석사를 하시는데 음. 대학교 4년 배운 것보다 더 그 기간에 많이 배웠다 뭐 이런 내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석사 1학기 네. 반년 동안에 대학교 4년 공부한 것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말 그 정도로. 근데 미국 가가지고 네. 박사할 때는 거기 한 달이 우리나라 석사 2년 동안 일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거기에 한 달이 어, 그만큼 진짜 엄청 완전히 뭐, 압축적으로. 그 미국의 박사 과정은 완전히 정말 그 피눈물 나는, 어, 야, 피눈물 나요, 네. 거기는. 진짜 계속 어, 계속 더 어, 그런 게 뭐랄까 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도 더 보완이 되고 생각들도 깨지고 바뀌고, 그러는 시간들이 내가 이제 많았었겠네요. 대학 예. 다닐 때 네. 중공은 오랑캐라고 쭉 알고 있었거든. 네, 네. 근데 대학원 오니까 미국 책들 보니까 중국은 방어적인 나라라고 다 써놓은 거야. 방어적인 나라다. 공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인 나라. 아. 그 막 깨지는 거지, 이때. 아. 그러니까 오랑캐면은 먼저 뭐 오랑캐는 침입하고 막. 완전히 공격적이고 네, 네, 나쁜 네. 놈이고 침략자. 우리 네. 그냥 중국 오랑캐거든. 네, 네. 근데 대학원 가서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방어적인 나라다. 외교 정책이. 아. 그걸 배울 때는 완전히 또 헷갈리고 그런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연단이 되는 거지. 음. 그 조그마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막 화내고 댓글 달고 그래. 네. 간혹 어, 예, 또 그런 어,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것이 예. 그게 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진리는 내가 그 태양이 제일 먼저 뜨는 날이 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안지 일주일도 안 돼. 또 어, 또 그런 또 사례를 음. 또 비춰봤을 때, 그 우리가 예, 일상 살아가는 뭐 몰라도 되지만은 알면 예, 좋잖아, 그죠? 네, 근데 어, 하진 날이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날은 아니었다라는 네, 네, 제일 나중에 지는 날도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도 또 이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시간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생각의 인사이드 전환이 되고, 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예, 한번 또 강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역사예요. 예, 왜 안 가르치거든? 그런 거 안 맞습니다. 예, 가르쳐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잘났는데 음, 일본 놈들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음, 그럼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잘났는데 왜 못난 놈들한테 나라를 뺏겨? 음, 이런 것들 다 이제 정말 그 잘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약했기 때문에 나라를 뺏긴 거야. 음,
우리가 착하거나 악하거나가 아니라 약했기 때문에 음. 일본은 나쁜 놈이나 뭐 그게 아니라 강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늘 경술국치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이런 지금 내용들이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예. 그저 공부하는 사람들 정부에서 만든 자료집에 아.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지. 네, 맞습니다. 경술국치일 딱 치면은 다 네.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네. 꼭 책을 안 읽어도.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음. 경술국치일이 언제예요? 그러면 하나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경술이라는 뜻도 모를 걸. 네, 그렇죠. 국치일 그러면은 한문을 뭐.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 국가가 네. 수치스러운 네, 날. 네, 치욕적인 날. 국가의 뭔가. 치욕의 날. 네. 근데 경술 그러면 왜 경술은 뭐예요? 알아? 경술은 뭘까요? 몰라? 네. 경술련. 경술연. 그러니까 뭐 자기 다 이름이 있잖아. 뭐 임진년에 네. 난 것이 임진왜란이야. 이모년에 난 것이 이모군란이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을미년에 나서 이제 육식갑자가 있어가지고 네. 전부 해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 무슨 년에 태어났는지 모르지. 나는 임진년생이라고. 내가 용띠인데 임진이야. 아. 내가 태어난 해는. 임진년 이렇게 어떤 애는 병진년도 있어. 용띠인데 갑을병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순서가 있어서. 그 경술이라는 건 경술이라는 그 해야. 네, 해의 네. 이름이 경술이야. 근데 경술이 1910년이 경술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8월 29일 양력으로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 나라가 없어진 날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반만년 유구한 역사가 끝난 날이야. 만약 반만년이 맞대면은. 네. 그렇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이 1945년 8월 15일이지. 그래서 광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네. 빛을 다시 찾았으니까. 네. 근데 광복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나라가 죽은 날은 몰라. 근데 이제 우리 요새는 뭐 그런 사람 없죠.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자기 아버지 죽은 날, 할아버지 죽은 날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죠? 죽은 날 제사 지내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이 죽었던 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달력에도 안 나오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죽였다는 거는 또 영원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지식, 몰라도 되는 지식, 이걸 꼭 알아야 될까 뭐 이런 거 한번 네. 생각해 볼 보자고.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일병합 조약 체결을 했을 때 이게 민중들의 반발이 우려가 된 반발이 우려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한 예.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 공식 역사야. 브리핑에는 공식 역사야. 예. 그런데 어떤 역사책을 보면은 네. 왕의 생일날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또 지난 이제 그러니까 회차에 이제 8월 그런 얘기를 22일인가에 했었었죠. 사인을 다 했는데 네. 발표를 언제 할까요? 근데 우리나라 공식 역사는 국민들이 분노할까봐 네. 동요할까봐 며칠을 끌어가지고 8월 29일 날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네. 8월 29일 날 일부러 그날 했다. 왜냐하면 그날이 왕의 생일이기 때문에 라는 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일을 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날이 기쁜 날이야. 그걸 발표해야 되는 날이야. 네. 그때 고종이나 순종은 기뻤을까 슬펐을까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 뭐 물론 왕자리에서 쫓겨나니까 화는 났겠지만은 근데 우리 국민들이 막 분노해서 쓰러질 만큼 화를 난 것인지 모르겠어. 그 당시의 분위기가 더군다나 그 왕의 입장에서 네. 월급도 다 받고 또 왕족으로 남았거든. 일본의 왕족으로 편입됐어요. 네, 왕공적으로. 왕공족으로. 네. 지금 뭐 일본 통감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뺏기기 전에는 통감이었어. 근데 완전히 뺏긴 다음에는 총독으로 바뀌어요. 총독. 네. 총독은 이제 일본 본토는 천황이 통치하고 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니까 총독의 그러니까 천황이 대신해서 와서 네, 네. 하는 사람이 총독이라. 네. 그러니까 식민지 이걸 식민모국이라고 보통 쓰는데 그러니까 인도에 영국 사람이 와서 총독 노릇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인도를 다스리는 영국 사람이라. 네. 그리고 호주에도 영국 총독이 있었고. 그러니까 호주에도요. 호주가 영국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주는 호주 배가 Her Majesty's
오스트레일리안 쉽 해가지고 네. HMSH라고 써요. 이게 뭐냐면은 영국 여왕의 배 이런 뜻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호주는 그게 하나도 안 창피한 것 같아. 네. 우리 기분으로. 근데 저도 보면은 유독 한국이 한국이 창피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식민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네. 창피하는 나라는 네. 한국이죠. 근데 호주 같은 나라는 그 배 이름에 허 매지스티. 매지스티 그게 이제 여왕 폐하의 호주 군함이라고 써요. 또 그런 사실들 또 알게 됐습니다. 또 저도 이주 한번 가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들었는데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 또 있더라고요. 예. 뭐 저런 거는 이제 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뭐 난 안 가봤어요 저기. 네, 안 가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공부하러 온대. 오히려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이례적인 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게 개관이 됐다는 거. 가장 반일적인 정부일 때. 저거를 이제 반일을 위해서 만들면 안 되고 네. 우리가 역사를 기억을 하고 역사의 그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건 좋아요. 네. 그런데 누구를 계속 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정치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국가 이익만이 영원할 뿐이다. 그 국가 이익에 따라서 친구하고 적이 바뀌는데 네.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 이렇게 경직돼 있죠. 그러니까 막 미국 같은 나라는 그냥 막 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네. 일본이 미국하고 원수 아니야 원수? 근데 지금 일본하고 제일 친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가능하겠어? 쉽지 않죠. 우리가 핵폭탄을 2방을 때린 놈하고 언제 친구가 될 수 있겠어? 거의 500년 걸릴 것 같아 우리는. 네, 진짜. 근데 일본은 그럼 일본 사람은 벨도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네. 그죠? 사실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자체가 뭐랄까요? 국가적 자존심도 없는 행동? 뭐 이렇게도 일본 너네들은 받아들일 자존심도 수 있을 없는 것 놈들이냐? 같아요. 미국한테 네. 아양 떨게? 그렇게 뭐 핵 맞고서. 핵 맞고서? 네.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 또 웃기는 거는 중국은 일본보다 한국을 훨씬 못살게 군 나라예요, 네. 솔직히. 그거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중국이 우리를 훨씬 못살게 굴었다고 사실은. 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또 없어.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반감이 많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면은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뭐라고 반박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반박하실까요? 북한의 육군사관학교에 써있던 걸개. 중국은 천년 숙적, 일본은 백년 숙적. 김정은이가 그거를 북한 육군사관학교에다가 글자를 크게 써갖고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김정은이 뭘 좀 아는군요. 근본이 있군요. 그 얘기 들으면 나름. 놀래 한국 사람들. 네. 그렇죠. 동맹인 줄 아는데 우리는 북중러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보통은.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아마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미국일걸. 그러니까 미국은 없잖아. 중국은 천년 숙적, 일본은 백년 숙적, 미국은 없죠. 미국 없네요. 없어. 미국은 아무 때나 미국을 잡으면은 통일도 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김정은이 생각도.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김씨 그 집이 김씨 가문이 굉장히 그럼들이 전술적 전략적이지. 역학을 잘 알고서 그걸 굉장히 근데 이용한다. 미국이 그거 안 해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외교 정책에서 도덕을 되게 따지는 나라가 미국이야. 그 해주고 이유 싶어도.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래. 미국 내가 통일하게 해주세요. 그럼 통일하는 그날부터 내가 당신 편이야. 적화 통일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미국 편 딱 달라붙을 테니까 네네. 대한민국이 통일하면 아마 중국 편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통일하게 해줘. 네. 순수 이익만 따지면 그것도 돼요, 그죠? 근데 그렇죠. 미국이 미국 사람 생각은 그래도 너는 안 돼요. 우리가 너 같은 놈이 통일하게 해줬으면 우리는 미국이 아니야. 네. 그 미국 외교의 한 전통이 도덕주의적 전통이에요. 도덕을 또 따진다고. 국가 이익이 최고라고 그러면서도. 또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 중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신사적인
뭐 그 미국의 부분이라고 제국주의를 할까요? 센티멘털 임페리얼리즘이라고 예, 그래요. 제국주의자인데 되게 감성적이야. 아, 그 미국은 안 해주면서도 안 됐다 그래 한마디 해. 네. 이게 어느 나라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영국은 안 돼. 그러는데 미국은 야 참 너 안 됐다. 근데 아, 안 돼. 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더라도 입으로라도, 말로라도. 입으로라도 위로를 해주는 나라야. 네, 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그러니까 있네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그 도덕주의가 네, 보이지 않는 전통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 얘기 했나 모르겠다. 6.25 때 에치스9에서 한국이 빠지지. 네, 빠진 이유는 한국이 중요하지 않아서요. 네, 네. 근데 전쟁 나니까 왜 도와주러 오니? 그런 소련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뺀 거는 순수히 국가 이익론이고 네, 네. 막아주러 온 것은 도둑이야. 그렇게도 되는군요. 그렇죠? 아, 그 얘기 또 해주시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 헤이그 특사 얘기했을 때도, 다른 나라들 다 안 도와주는데, 미국도 도와주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 되게 참 안 됐다. 안 됐다고 측은하다고 위로해주지. 맞아요. 여기 그런 내용도 나왔던 어, 게 생각이 또 납니다. 국가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예. 그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가 네네네. 그 하늘을 막아달라. 러시아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네. 노플라이 존 해달라. 노플라이 존 해달라 그랬더니 영국은 네. 그건 우리 전쟁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네. 미국은 참 애가 탑니다라고 얘기를 해. 애가 타지만, 점점. 애가 탑니다. 그런데 러시아 비행기가 못 오게 하려면 우리 비행기가 가서 맞서서 싸워야 되니까 네. 그는 3차 대전인데 솔직히 네. 우리는 3차 대전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해주는데도 불쌍하다는 말을 한마디 하는 거야. 네, 그러네요. 그런 어떤 이유도 설명을 해주고. 예. 네. 그래서 뭐 경술국칠 기념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게 네. 지금 다 앞에 나왔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다 있는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내용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네네. 어떻게 세상을 볼 거냐, 역사를 아. 어떻게 볼 거냐는 그 얘기예요. 네. 어. 지금 근데 이제- 오피셜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정부 공식 역사는 이렇게 보는데 네네. 어. 하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니까 그, 국치길이라고 어. 해서 그러니까 네 이런 또 길이 또 있네요. 국치길이란 나도 저거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아무래도 지배 구조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총독도 와 있어야 되고 또 관리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다니던 길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가가 수치스러운 길이다 해가지고 네. 그 일본 사람들이 남산 부근에 많이 살았어. 뭐 여기서 가깝죠. 그래서 그 남산이 일본하고 일제 시대하고 아주 그 관계가 많은 동네예요. 거기 보면 일본 그 총독부도 거기 있었고, 총독의 그 관사도 또 있었고. 관사도 있었고, 네. 뭐 이렇게 국치길 해가지고 네. 기념을 하는 거지. 뭐 근데 기념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저도 또 몰랐는데 신궁이 또 있었더라고요. 한국에도 지금 그 터에 있다는 건데, 터가 그래. 있다는 건데. 안용근 의사도 저 동상이 남산에 있잖아, 남산. 네. 이런 독립 초사 기념물과 예, 일제 남산 가 보면은 일제 시대 때를 상징하는 네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저거 뭐 다 몰라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도 다 까먹어. 내가 그래도 나이가 그래도 젊은 사람이 아닌데 난 일본 밑에서 하루도 산 적이 없어. 아, 벌써. 일본 밑에서 단 하루도 산 사람은 나이가 80살이에요. 네. 이미 그렇겠죠. 예. 이미 몇 세대 전 얘기라고. 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은 일본 밑에서 깔려 산 사람이 하루라도. 근데 그날 8월 14일 날 태어난 사람, 일본 밑에서 하루 산 사람이 지금 80세라고.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 중에서 일본한테 직접 그 학대를 당한 국민은 없어요. 이제는 없다고 봐야지. 네. 응? 그렇죠. 이제 할머니 그런 세대라고 80이 하더라도 80도 모르지. 예를 거의 들어서 어린 시절이었거나 이런 예를 들어 시기였을 초등학교라도 것 같은데. 다니고 네. 일본 거기 가서 그 일본 말로 뭐 하고 그거 배운 사람들이나 기억이 나겠지. 네. 그러려면은 나이가 85, 지금 6세가 넘어야 그쵸, 되는 예. 사람들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 그 전 세대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하고 지금 그러는 거는 있지. 네. 네.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어떤 오피셜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 경술국치와 비롯해서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나를 좀 봤고, 저희가 이제 뒤부터는 이 식민지 이런 협력자들, 협력 이론 뭐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그렇지. 설명을 해 주실 건데, 지금 프랑스 정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프랑스가 예, 이제 예. 독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예. 우리나라처럼 몇십 년 지배는 아니야. 네. BC라는 정권이 BC가 대통령 이름이에요. 프랑스. 근데 독일이 점령했을 때 네. 독일한테 충성을 바쳤던 정부다 이거야. 네. 그래서 그 BC 정권이 우리나라 마치 일제 시대 때 36년에 해당되는 프랑스 이야기라.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는 그 프랑스 사람이 그러지. 우리는 부역자들을 완전히 처단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러지. 프랑스는 다 처단했는데 왜 우리는 네. 못해가지고 아. 친일분자들이 설치느냐. 네, 맞습니다. 그런 비유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서양은 다 식민지에 부역한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버렸는데 네, 왜 네. 우리는 안 해가지고 친일파가 잡은 나라가 됐느냐. 네. 근데 그게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해외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당시 BC 프랑스라고 이제 부르는 프랑스가 거죠. 꽤 큰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보다 남한의 한 5배쯤 되는 나라예요. 커요. 네. 근데 거기서 독일이 한 절반쯤 점령하고 네, 네. 그 남쪽을 프랑스가 자치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기 나오네. 네, 요 지도처럼. 저 초록색 중에 진한 초록색이 BC 프랑스고 네. 그 위는 나치스가 점령한 프랑스라. 그런데 BC 프랑스는 나치한테 협력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유 프랑스라고 해가지고 드골이라는 사람 그 프랑스의 전설이지. 프랑스 애국자 아닌가요? 레지스탕스. 예. 레지스탕스라고 그러지. 프랑스의 애국자고. 네, 네. 그 사람이 잘 싸워가지고 프랑스를 되찾았고. 네. 근데 보니까 뭐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하는 거 얘기지. 다시 좀 뭐 봐보니까. 네가 잘 다른 싸운 게 아니라 관점에서. 미국이 노르망디 가서 이렇게 우리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 봤죠? 네, 지금 들어봤습니다. 쭉 거기 보진 아주 않았는데. 그 전쟁이 무지하게 처절한 전쟁인데 미군이 프랑스 구해준 거 아니야? 네. 두골 장군이 구한 게 아니라. 근데 역사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골 장군이 자유 프랑스의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독일 놈들한테 덤벼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다. 그리고 프랑스 모든 국민은 자유를 위해서 노력했다. 네. 보니까 모든 국민들 이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일부가 싸웠고 대부분은 독일 밑에서도 잘 살았더라 하는. 그러니까 그게 솔직한 거지. 네.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네, 아주 집중적으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네. 나는 저분을 뭐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네. 저분이 쓴 책을 한 5권 정도 내가 아주 참 뭐 책도 뭐 10권도 넘을 거야. 근데 네. 내가 읽은 책이 한 5-6권 돼요. 네. 읽을 때마다 참 그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어. 네. 저분은 원래 엄청난 좌파 출신이야. 근데 이제 영국사 전공인데 네, 네. 그래서 아주 영국에서 우파의 왕초가 누구야? 영국에서 대처? 우파를 대처는 영국의 우파의 상징이지. 네. 대처가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공부를 하기 전에는. 공부를 하기 전에. 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체야말로 영국을 살린 사람인 거야. 그럼 그래서 그게 아주 사상적 전향을 이거 완전히 대전환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네. 이제 식민지 공부하고 이런 거가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네. 우리는 이렇게 아주 나쁜 놈한테 아주 세계에서 제일 꼴통한테 당한 나라다. 네, 네. 그래서 분해서 제국주의를 공부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박재현 교수. 저분이 네.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하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명예교수시군요. 명예교수고 네. 동북아 역사재단. 동북아 역사재단 거기 이사장일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몇 부분을. 어. 우리보다 더 비참한 역사적 경험을 한 민족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일본처럼 근대화하지 못하고 망국의 아픔을 겪게 된 원인에 대하여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렇죠? 네. 저게 아주 무서운 얘기야. 예. 우리는 일본은 정말 나쁜 놈이야.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네. 그렇게 또 우리는 정말, 가르치죠. 네. 근데 그 이 나쁜 악독한 사악한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가르친 거는 다 맞는 얘기는 아니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 윤치호라는 사람이 그 이조 시대의 천재라 일기를 몇십 년을 쓴 거야. 네. 근데 그 일기를 영어로 쓰고 한문으로 쓰고 그래. 네. 오늘 근데 그 윤치호에 일기가- 대해서도 그 일기가 끝내줘. 예, 영문법이 끝내줘. 벌써부터 그 당시 때부터 그 영어가 아주 예. 탁월한 거라. 저희가 또 근데 오늘 그렇게 역사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있는 나는 그래서 거잖아요, 또. 최근에 윤치호라는 사람을 내가 다시 보게 됐고 네. 그리고 매천야록이라는 글을 네. 쓴 황현이라는 사람을 내가 다시 보게 됐는데 나는 그 황현의 매천야록을 우리 그 선배가 번역한 얇은 책으로 봤어요. 네. 한 4,500페이지짜리 책으로 봤는데 다 하면 한 3,000페이지, 한 2,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야. 그거 전부 다 하면요. 그 일기를 다 번역을 하면은. 네. 근데 그 다 번역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최근에 이건 내 다 읽어야 되겠다 해서 샀다고. 와. 통째로 된 거를. 그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네. 민비가 피난 갈 때 그 네, 네. 얘기 우리가 했었지. 네. 가마가 이제 한강변에 섰어.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가 네. 와가지고 아유 그 민비인지 뭔지 하는 하는 년 때문에 아가씨가 고생을 하는군요. 네. 근데 그 민비가 이제 그 가마 속에 있었잖아. 네, 네. 근데 민비가 이제 다시 서울로 온 다음에 바로 그 할머니부터 그 할머니 집을 다 불태우고 다 아. 박살 다 죽인 거야. 네. 그 얘기가 매천야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나는 그 교수들이 쓴 걸 보고 이건 다 어디서 알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이런 내밀한 얘기들은 대체 어디 이런 있을까?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네. 고종은 매일 밤 새벽 4시 5시까지 술 마시고 놀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파티하고. 아침 해가 뜰 때 자가지고 오후 2시에 일어났다. 이런 건 또 어디서 네. 나오는 얘기일까 했는데 그게 다 매천야록이라든가 또는 윤치호에 저런데 그런 데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사는 그 당시의 천재들이 매일매일 기록을 한 거야. 오늘 날씨 맑음 뭐 이런 거 그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천야록과 윤치호의 매천야록하고 협력 일기. 윤치호의 일기인데 네. 이제 박재현 교수가 협력이라는 거가 그 서양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우리를 통치한 거는 일본의 사악한 아주 악독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 그랬는데 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건 영국이 깡패고 악독했기 때문에 인도를 300년 지배했다라고 네. 했는데 기존에는 최근에 기존 네. 이론이야. 최근 이론은 아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 협력이라는 말이 저게 그 학술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제국이 세서 근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왜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영국, 일본 얘기만 하니? 한국, 인도 얘기도 해야지. 네. 한국, 그 인도 얘기가 나오면은 주변 얘기도 해야지. 주변부가 나오게 되면 협력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영국이 아무리 강해도 네. 인도는 영국의 몇십 배가 넘잖아. 인구도 그렇고. 어떻게 통치를 해요? 인도 사람이 협력했기 때문에 한 거다 이거지.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윤치호가 친일파의 왕초로 쳐요. 협력했다고. 그 책 갖고 있다고 그랬었지. 윤치호의 일기를 그 서울대학 교수가 이제 발췌 번역을 해놓고 물 수 없으면 짓지 마라. 맞습니다. 책 제목이 물 수 없으면 짓지 마라라는 거가 예. 일기장에 나오는 얘기야. 네네. 근데 우리 그 서울대학 교수 한 분이 네. 그 일제 시대 때 윤치호 일기를 쭉 이 발췌해서 정리하고 네. 번역을 해놓고 그 영어로 썼으니까 네. 번역을 해놓고 그 책 제목을 물 수 없으면 짓지 마라. 네. 그러니까 물 수 없으면 짓지 말라니까 일본한테 덤비지 말라는 소리가 되니까 친일파의 왕초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서양의 제국주의론에서 그 윤치호가 한 일은 협력이야. 코오퍼레이션, 네. 콜래보레이션, 코오퍼레이션 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국노기 때문에 협력을 했느냐? 아니다. 그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식민 시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영국이 인도를 300년을 지배를 했는데 영국이 포악하고 악독하고 쎄해서가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였다. 왜냐하면은 그놈들이 그 국가도 없고 그런 무식한 놈들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도 괜찮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졌을 때 인도도 한몫하기 위해서 협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윤치호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박지한 교수가 윤치호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윤치호의 협력일기야. 협력일기. 네. 그 제목이에요. 요거는 또 다른 지금 아, 책들인 이거는 이제 거죠? 이 박지한 교수 책이 많은데 내가 예. 이제 본 책들이라 그 윈스턴 처칠 운명과 함께 걷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책이고 네.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일그러진 근대 뭐 제국주의 그래서 여러 권이 있어요. 근데 저 제국주의란 책을 보면은 제국주의는 장사 아니야 솔직히. 내가 제국을 유지함으로써 이득이 돼야 되는데 영국은 손해를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랑 또 다른 개념이지. 네. 저 일그러진 근대는 영국 사람들이 그 100년 전에 일본하고 한국을 어떻게 봤냐는 뭐 그런 데 관련된 책이고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당시에 일본은 문명에 떠오르는 별인데 별이고 한국은 문명 태화의 본보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네요. 영국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죠, 솔직히. 네. 그 우리가 지금 내가 고종을 싫어하기 시작한 거가 벌써 한 몇십 년 되는데 내가 군대 있을 때 우리나라 망하는 책을 보면서 그때 너무 분노를 많이 했어요. 네. 민비에 대해서도 막 분노하고. 근데 그거가 지금 매체냐록에 있었다는 건 나중에 알았지. 그래서 매체냐록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윤치호 일기도 다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매체냐록하고 윤치호 일기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공부하는데 최고의 소스로 봐요. 사료 중 하나다. 네. 요것도 다른 지금 또 그 저 박지한 교수의 제국주의 책들이죠. 저기 보면은 제국이라는 게 다 주판을 튀기는 건데 오히려 영국은 제국에서 손해 봤다는 거라. 그리고 뭐 제국의 품격 갖고 저거는 그 영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자유주의의 대표 나라로서 예. 뭐 제목 그대로예요. 품격 있는. 품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그래도 점잖은 뭐 그 품위를 유지하고 있지. 그래서 작은 섬나라가 최강대국으로 이렇게 커지고 제국이 성공을 했는데 네. 그 비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좀 긍정적으로 영국의 역사를 본 책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야 영국 같은 나라를 긍정적으로 보면 되니? 제국주의 완전, 악당의 왕초인데 네. 세계 전체를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세요. 제가 이 꼬마 나라가 어떻게 세계 전체를 지배했을까? 네. 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예, 제국주의로는 모든 제국은 포용적인 나라라고 돼 있어요. 포용적이지 않은 나라는 제국을 못 제국이 될 수 만들어. 없다. 그 로마 사람들은 예. 전쟁에 진 나라들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면 로마 시민으로 다 편입을 시켰어. 미국이 다 편입시키잖아요. 미국 사람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거 그런 거와 우리는 되게 넘어서. 배척하잖아. 그 세계에 그렇죠. 성공된 모든 제국은 엄청나게 포용적인 나라예요. 그건 이제 최근에 그 에미추아라는 그 또 중국계 미국인 네, 그 네. 여자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보면은 그 허심탄회하지 않은 나라는 제국으로서 다 실패하였다. 그러니까 제국의 성공은 허심탄회해야 돼. 그 우리가 아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죠. 제국은 악마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서 근데 제국을 악마라고만 분석을 하면은 설명하지 못하는 거가 나오는 거가 많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소수가 영국군이 몇 명 되겠어요? 그 몇 명이 어떻게 몇 억을 지배를 해? 네. 나도 그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제 시대를 부분이죠. 공부하면서 한국에 일본군이 몇 명 있었다는 거를 알고 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아니 이거 몇 명도 안 되는 거한테 우리가 매일 깨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쫓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가 모든 국민이 돌멩이 하나씩만 들고 가도 쫓아버릴 수 있는 놈들인데 네. 그걸 못하고 살았단 말이야라고 흥분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협력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식민지를 볼지의 그 그렇죠. 연구가 그래서 달라진 거를 또 설명을 식민지에 해주시죠. 관련된 그 식민지라는 게 그 근대에 나타났던 세계 정치, 세계 역사의 현상이죠. 네. 제국주의, 식민주의 그거가 다 있었던 하나의 팩트거든.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지.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과거에는 식민지 그러면은 저항의 이야기, 네. 침략의 이야기, 음. 저항과 침략으로만 봤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싸워가지고 저놈들한테 독립하려고 애를 썼고 한쪽은 그놈을 지배하기 위해서 총칼을 휘둘렀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되더라 하는 얘기라. 네. 그래서 그 뭐
이제 이제 박지한 교수 책에서 예, 내가 예. 이제 공부한 거예요. 예. 로널드 로빈슨이라는 그 학자가 네. 영국이 아무리 힘이 셌어도 그 식민지의 국민들이 협력을 안 해줬으면 지배할 수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이론을 만드는데 그게 협력 이론이라는 거라. 어. 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의 네. 지배도 가능했다라는. 이 협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최초로 제기를 또 했군요. 그러니까 로빈슨이라는 교수가 네. 유럽인들의 뜻대로 세상이 흘러간 것은 아니다. 이게 보면은 유럽 마음대로 하였다 그러면 동양은 웃기가 바보가 돼. 현대사는 전부 다 백인 놈들 마음대로 한 거야. 그렇게 되죠, 사실. 그럼 스스로 네. 우리가 우리를 바보를 만드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제국주의 이게 다 저항의 역사면은 항상 저항했는데 항상 백인들의 졌어. 뜻대로 다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요거 약간 맥락이 다른 얘기지만 네네.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네. 그 여성주의자들한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네. 그 여자 그 페미니스트 네네네.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왕과 모든 대통령이 여자였다면 지구는 훨씬 평화로웠을 것이다라고 쓴 거야. 그랬더니 페미니스트의 그 대표적인 여자 학자가 그 앤 티크너라는 학자가 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자를 무시하는 거야. 또 발끈했군요. 그 포인트에서. 여자가 다 세계를 지배했으면 평화로웠다는 사실 그 말 자체가 당신이 여자를 개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는 다 동일한데. 다르지 않아? 같아. 어? 여자가 다 왕이었어도 전쟁은 똑같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여자를 높여주는 거다는 네. 얘기죠. 그게 오히려 동등하게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요 맥락에서 그 이해가 되죠. 예. 백인들이 다 한 거야가 아니라 너네들도 역할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역할은 우리는 나쁜 거로 치는데 나쁜 거가 아니다는 그 얘기죠. 주변부 협력자의 존재 여부와 그들의 기능에 따라 달라졌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관학교도 가고 그리고 고시도 붙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 선생도 하고 예. 그리고 공무원도 하고 다 했잖아. 예. 그 사실 일본 전쟁하는데 뭐 이후에는 조금 일본이 힘이 딸려서 징병도 하고 했지만은 자원 입대한 경우도 자원 있고 입대한 사람 그랬었잖아요. 무지하게 많죠. 예.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오히려 제가 그 알고 있는데. 군대 모으는 사람보다 지원한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예. 그렇죠. 설명이 안 되죠. 그 우리 온 공교육에서 국민, 배운 것만 보면은. 3천만 개의 전체가 일본한테 덤벼든 게 아니거든. 예. 그게 이제 유럽에서 그런 이론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프랑스의 사례가 저희도 돌아보는데 아주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영국과 독일한테 그냥 그 저항을 해가지고 네. 나라를 되찾았다가 네. 신화야. 그게 이제 두골이 만든 신화예요. 프랑스는 영광스러운 나라야. 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프랑스는 인정을 해요. 돌아보니까 아니었다. 압도적 다수의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에 달겨들었다는 아니었다. 네. 근데 그거 솔직히 아니었다라고 인정하는 게 더 용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 인정을 그렇게 못하는 거야. 네. 우리는 끝까지 일본한테 맞짱을 떴지. 우리는 자유로워요, 솔직히. 왜 일본 밑에서 안 살았거든. 네. 근데 그 밑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일본이란 말이야, 이 나라가. 네. 응?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리적이냐? 북한 사람들이 홍수에 돼지하고 사람이 떠내려면은 돼지를 건진대거든. 왜요? 먹으니까. 사람은 못 먹잖아. 그 무서운 얘기예요. 예. 나는 홍수에 사람하고 돼지가 시체가 둥둥 떠오는데 돼지를 건진다는 거야. 그게 합리적인 행동 아니에요? 먹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또. 사람은 떠나는데 묻어줘야 돼. 네. 묻을 힘도 없어. 굶어가지고. 참 이게 그래서 그 현 상황 예. 그래서 공부할 때 그 자기를 거기다 갖다 한번 대입을 시키고 공부를 해야지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안락한 입장. 네, 네. 나는 친일파고 뭐고 될 수가 없어. 왜? 네. 지금은 세상이 다르거든. 그렇죠. 어. 예. 그 당시가 아니니까. 그렇지. 네. 근데 그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때의 관점에서 진짜 어. 보는 것도 참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요건 이제 또 다른 아. 학자의 어떤 지금 협력 이론에 대한 그렇죠. 책인 거죠. 어. 예. 비시 프랑스라는 책을 그 로버트 팩스톤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네. 저것도 사실은 용감해야지 쓸 수 있었을 거야. 예, 그렇죠. 전부 다 우리는 프랑스 사람 모든 사람이 나치에 대항하고 드디어 독립을 찾은 거야라고 네. 했는데 대부분은 거기서 즐겁게 살았어. 음. 라고 얘기하면 그거 쓰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 팩스톤이라는 책이 그런 그 대표적인 책이 나 네. 저거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 그 우리 저 그 박지한 교수 책에 이렇게 설명이 다 나오더라고. 저 네, 책에서 네. 이렇게 주장했다는. 그래서 로널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협력 이론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 네. 그 사람 그 이렇게 제국주의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영국이나 그러니까 중심 국가의 역할보다는 주변 국가가 역할이 더 컸더라. 그 제국주의라는 거 전체를 설명하는데. 네. 그러니까 인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영국 제국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영국이 개판으로 막 해서 제국을 300년이나 유지했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저 로빈슨은 인도가 협력했기 때문에 영국은 제국을 300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부의 상황이 오히려 더 결정적이었다. 참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이 또 방송이 끝나면은 받아들이기 되게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시면은 또 이게 생각 전환에도 이거는 네, 지금 이제 도움이 될것 제국주의 같습니다. 연구하는데 학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한 교수가 저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지. 네. 이렇게 그 학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예. 어. 예, 현지인 협력이 굉장히 또 중요했다 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그 저 박지한 교수 책 43페이지에 예. 분열과 지배를 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열과 지배를 내가 이제 제국이야. 네. 근데 여기 내 식민지인데 A가 네. 있고 B가 있는데 요거를 내가 잘 조작을 해가지고서 서로 머리 맞붙이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지배했다. 디바이드 앤 컨커. 이거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걸로 해서 지배하는 거다. 그게 일부러 싸우게 해서. 아니더라고 그런 거야. 그런 내용까지. 연구해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뼈아픈데요. 어. 이미 존재하는 분열 체제를 그대로 이용해 그게 만든 뭐예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망하는 얘기 그대로 나오잖아. 예. 이미 조선이- 내부에서 조선이 일본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 네네. 이미 망하게 다 돼 있었던 건데 아. 그거를 이용한 것이지. 타이트한 네. 나라를 잘 네, 아주 네. 잘 그냥 씩씩하게 사는 나라를 네네. 이거 이간질해서 갈라치기 위해서 그런 게 갈라치기 해서 아니다. 지배한 것은 아니다. 어. 저런 거 알고 나면 화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역사를 가지고 증명을 해봐야지. 박사님, 저는 또 이 부분을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 Q&A 할 때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 계셨잖아요. 왜 북한에 이 망한다면은 그게 뭐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일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일까 이렇게 했는데, 두 개 다지. 네, 그 말이 또 제가 그 얘기를 말씀해 주셨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이 부분을 보니까. 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언급이에요. 예, 그 사회가 타이트하게 잘하고 있는데 네, 제국주의 놈들이 와서 갈라치게 해가지고 나라가 일부러. 망했다가 아니고 네. 이미 개판으로 갈라져 있는 거를 이용해 먹었을 뿐이다는.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그냥 국민들은 뭐 고종이 통치하나 뭐 누가 통치하나 똑같아. 네. 어차피 뭐 나는 행복하지가 못하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뼈 아픈 부분 아닐까 또 하나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런 거를 예, 이제 공부할 때 분노를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모르던 거구나 하고서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하는 자세야. 네. 저도 사실 항상 그 갈라치기해서 서로 싸우게 한다. 이게 그 강대국들 그리고 지금 식민지 하는 제국들의 방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국들은 나쁜 알고 놈이니까 있었는데, 예. 이 좋은 선량한 나라가 잘 화해해서 살고 있는데 요걸 갈라치기 해서 나라를 지배하고 그랬다. 예. 근데 정말 괜찮은 나라는 갈라치기 안 당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미 갈라져 있으니까 그걸 갖고 와서 활용한 거죠. 네. 또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그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서 식민지가 어떻게 유지가 되었나를 연구하다 보니까 저런 이론들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지. 예. 그리고 항상 그 지배자와 협력자의 관계가 뭐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또 당연하죠. 되어있더라고요. 이거 당연하지. 예. 그 협력자들도 다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음. 그 사람들이 협력한 것은 영국이 좋아서가 아니야. 예. 인도를 위해서. 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후를 일본에 위해서. 협력한 사람이 윤초라고 그러는데 예. 윤초 글을 보라고 얼마나 애국자인지 모른다고. 예. 그건 더 이후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일본이 좋아서 협력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위하여. 마치 협력할 수 일보 있었다는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처럼. 그러니까 영국의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영국에 협력한 이유는 영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도의 미래를 위하여. 네. 그러니까 그 협력하고 매국하고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애국이 협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쭉 또 이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예, 강의를 또 들으면서 이 뭔가 이해가 점점 돼가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이 더 큰 것 저것도 같습니다. 나는 저보다 박재환 교수 책에서 이제 박재환 교수가 영국을 연구했기 때문에 예. 제국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제국의 지배 예. 이런 걸 다 뭐 영국을 쭉 공부를 했으니까 네, 예. 그 제국주의의 그 모델이 영국 아니겠어요? 그 제국 형성은 중심부의 욕망이나 경제적 이득의 계산전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그 원인은 오히려 주변부에서 찾아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국제정치의 시스템 이론이에요. 어? 벼 있기 때문에 힘이 빠져들어가는 거야. 아, 여기가 빈칸이야. 아, 네네. 빈칸으로 힘이 몰려가는 거예요. 아, 빈칸에 시스템 이론이라 하면 그러면 아예 이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잘 갖춰져 있는 그렇죠. 국가들이 여기서 뭔가를 설계를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지.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군요. 우리나라가 힘의 공백이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제국주의 세력이 빨려 들어올 수 있는 공백이었다는 거지. 네네. 타이트하게 이 강한 나라로 건설해 있으면 제국주의가 들어갈 틈도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예. 저기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조선이 네. 그 조선으로 얘기를 해요. 일본을 안 받아들였으면 대안이 뭐냐 이거야. 대안이 무정부다 이거야. 아, 그 당시에 고종이 통치할 수 있어요? 국민을? 없죠, 사실상. 그냥 매일 밀란 일어나고 네. 뭐 그냥 전국이 개판이었거든. 그렇죠, 예. 뭐 이승만 얘기도 나오지만 종로거리에 몇만 명 모여갖고 넌 내려와라 그러고 그냥 뭐 그냥 엉망이라 엉망. 네. 나라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제국주의 침략자가 가져가든지 무정부 상태로 개판이 되든지 오늘날의 국제 정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미국이 네. 이라크를 해방시키니까 무정부가 됐어. 아, 또 살- 그런 후세인이 있을 사례까지 때는 또. 악마지만은 그놈이 질서를 유지한 거야. 네. 근데 미국이 그 악마를 쫓아버리니까 무정부 돼서 개판이 사람이 더 죽어. 그리고 뭐 어떤 게 더 맞는 거야? 어떤 게 더 좋은? 후세인은 악마니까 쫓아내고서 여러분들 이제 해방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아. 죽이고 볶고 난리 법석이다. 네. 무정부야, 무정부. 그러니까 차라리 후세인이 있을 때가 사람 죽는 숫자로 치니까 더 조금 죽어. 아. 그 그러니까 해방이 이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거는 안정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렇죠. 해방이지. 예. 그냥 그래서 뭐 미국의 외교 정책 중에서 예, 대실패 예. 사례 중에 하나가 이라크를 가서 후세인을 날려버린 거. 아. 그래서 이라크는 더 못하게 되었다. 네. 미국은 좋은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저기 지금 얘기가 식민주의에 대한 현실에 대안은 대한 무정부다 이거예요. 네. 그럼 무정부가 더 좋냐 이거예요. 참 이게 그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토착 지배자들 네. 고종이 그 받아들일 때 별로 이렇게 슬픈 얼굴이 아닌 것 같으지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네, 좀 놀라는 부분들이 많았죠. 예. 많은 토착 지배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국의 보호를 초대함. 외국의 보호.
그러니까 을사 네. 보호조야. 아, 그렇죠. 보호네요. 예. 참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인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응. 너희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통치할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하고 다 시작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혁시켜 갖고 너네를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왜 조선 사람은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나? 예. 이래봤자 지크가 아니니까 다 뺏기니까 안 네, 다 하더라. 착취당하고. 그 사람들이 안 뺏기는 조선 사람들이 안 뺏기는 만주에 가서는 그렇게 일을 잘하더라는 그 비숍이라는 사람 그 네, 여행에 보면 그런 이사벨라 얘기 비숍. 나오잖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협력 어. 이론이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네. 그 일제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음, 그 식민지 이론, 제국주의 이론 음. 그걸 공부한 그 이 박지한 교수의 설명을 네, 오늘 네. 그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를 또 이렇게 하나의 또 예로 들어서 그렇죠. 예. 그 프랑스 사람들은 빨리 깨달았어. 음. 그래서 지금 그 당시가 슬픈 역사인데, 예. 그래도 수치스럽지만은, 예. 그 수치스러운 것도 역사지. 그걸 오히려 수치를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인 거죠. 그걸 다 받아들이고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받아들여. 예. 어. 아, 이게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음. 그 오히려 여성도 그러니까 여성이 지배자였어도 전쟁이 남성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일어났을 거다라고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발끈한 게 요 부분에서 또 그래.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능동적 행위자였다. 예. 그러니까 백인들은 다 종족적으로 무조건 강한 게 능동적이고, 아니라. 그리고 저 식민지 한 사람은 다 수동적이고, 네. 그게 오히려 바보 같은 얘기가 나는데, 역설적으로. 예. 그건 내가 그 얘기를 든 거예요. 예. 여자들이 세상 다 수상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세대상은 평화로울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자를 우습게 보는 거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진짜 백인 외에 다른 모든 인종들을 다 사람 취급 예. 안 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예. 이제까지의 식민주의로는 백인만이 인간이다야. 예. 또는 일본 놈만이 인간이고 우리는 예. 바보야. 예. 그건 안 된다. 이거. 네. 또 전환해서 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바보 취급을 하는, 바보 취급이 당하는. 예. 예. 그 그래서- 칼의 힘하고 협력의 힘. 네. 어떤 게 더 강하냐. 예. 협력했기 때문에 그 광활한 지역을 음. 영국이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를 했는데 예. 코딱지만한 나라가 그거는 저 영국이 다 현지인을 활용하고 다 그런 거예요. 협력을 얻어내고. 네. 아, 그래서 요렇게를 지금 포스트 식민주의라고 이제 그 예, 이론이 명명을 많이 바뀌고 하는군요. 있어요. 아. 그 옛날에는 전부 그냥 서양 모든 것이 서양 위주야. 모든 것이 남자 위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남자 위주로 생각을 하는 학자가 여자들이 대통령 되면은 평화로웠을 건데 얘기하는 전쟁도 거야. 안 나고. 예. 그것 자체가 예. 여성 비하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되죠? 네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여성 주차장이라는 것 자체도 이게 그렇지. 어떻게 여성 비하적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게 여자들이 주차를 못 하니까 여성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 주차를 편하게 해주는 그게 이제 여성을 위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돌이켜보면 사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아니지. 예. 거꾸로 예. 아니지. 그런 또 생각까지 저희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중영 님이 대처 선덕 여왕도 전쟁했음 뭐 이런 또 댓글을 달아주시네요. 그러니까 예. 더 많이 했어요. 예. 여자들이 더 많이 한 예, 이유가 맞습니다. 역사를 또 내가 보면은.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 네. 여자 대통령은 평화로운가 어. 오히려 아니다가 역사적인 답이에요. 네. 아니 이유는 뭔 줄 알아? 두 가지. 어. 여자가 대통령일 때 옆에 있는 남자가 여자를 우습게 알아. 네네. 근데 그 여자는 이미 우스운 여자가 아니야. 네.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래서 남자라면 참고 넘어갈 거를 받아치는 거야. 이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멍청한 네. 육군 대장 출신 네. 대통령이 야 여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씩씩한 여자거든. 그러니까 네. 받아쳐버리는 거로. 네. 네가 나를 깔봐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안 일어날 거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네. 무시당하고
이미 그 사람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고.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현실에서 그런 일들 실제로 또 있고. 내가 그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오. 여자들이 대통령 했을 때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고 썼지. 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리고 그게 어디서 저도 들은 내용인데 여성들이 사실 또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전쟁이나 뭐 군대를 가본 사람들이 더 그 위험을 알잖아요. 그래서 더 네. 신중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 국방장관은 민간인을 시키는 거예요. 군인들 시키면 전쟁 못해. 오히려. 뭐 그렇다는 그 예 민간인을 시켜야지 이야기를 전쟁을 저도 가는 들은 거야. 것 같습니다. 예 어디선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웃긴다는 거 이제 증명이 자꾸 되죠. 그 미국의 국방장관은 민간인이 하는 전통이 있어. 왜냐하면은 네. 그래야지 전쟁을 하니까. 네. 그리고 미국의 외무장관은 군인을 자주 시켜. 그래야지 전쟁 안 하고 말로 하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네. 역설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맞는 또 얘기죠. 있는 이야기들이네요. 그러니까 좀 프랑스의 그 영웅이지 드골 예. 장군이. 저 사람이 이제 프랑스 대통령을 오래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신화를 만든 거야. 음. 모든 프랑스인이 독일한테 덤벼들어 가지고 이제 영광스러운 프랑스를 건설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68년에 이제 저 사람도 쫓겨나죠. 하도 프랑스에서 데모나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모든 프랑스 국민의 애국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껏 그 국민을 이제 묶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곧 나타나죠. 다 여론 조작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하나로 묶기 하나로 위해서 묶기 위해서. 조금 트릭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들은 거짓말도 해요. 네. 역사책들은 거짓말이 많아. 왜 국민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묶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너무 도를 지나치면 국뽕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비슷한 비율일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그 독립운동가들 그 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많이 그때 발굴하고 이순신 동상도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 제가 박정희 세운 걸로 알고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든 제일 예. 큰 역할을 한 사람이지. 예. 왜?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 네. 라는 콘셉트이 자기하고 딱 맞거든. 네. 그때 우리 대학생일 때 내가 군대 갔을 때 그 훈련 받을 때 네. 하루 종일 8시간을 이순신을 배운 날이 있어요. 아. 충무공 정신이야. 와, 8시간을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4개월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4개월이면 120일 아니에요. 그중에 하루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가 네. 충무공 정신이야. 내가 그때는 내가 기분이 삐딱 아주 기분이 나빴어. 네. 그래서 내가 교관한테 마지막 시간에 네. 교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임진왜란은 저 사람 혼자 싸운 거군요. 그리고 삐딱하게 한번 대꾸했지. 근데 대답 못 하죠. 대답 못하지. 혼자 싸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게까지 또 그런 시절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 8시간씩. 교관이 아니었고 네. 내가 이제 나도 교관으로 갈 사람이 네. 사관학교 교수 요원이기 때문에 그 네. 질문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일반 ROTC 장교가 그 질문했으면 매 맞았을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면 듣지만 이거 뭔데 아마 그럴 수도. 분위기가. 네. 근데 나는 좀 8시간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좀 아니 온 국민이 맞서서 싸웠는데 뭐 혼자 싸웠냐 하는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라서 네. 내가 지금은 내가 박정희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서 우리한테 거짓말하냐 너네들? 네. 그런 생각까지. 우리 다 대학원 나온 석사들인데 아. 뭐 하는 거야 하고서 근데 아주 네. 되게 기분 나쁘게 들었대 그날은. 네. 뭐 교관이야 잘못 있겠어요. 가리키려니까 가리킨 거지.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신화가 국가에 의해서도 다 신화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김일성 신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뭐 솔방울을 수류탄 만들고 수류탄으로. 미쳤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예. 응. 그래서 그 드골의 또 프랑스조차도 그런 그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네. 위대한 프랑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저 책이 이제 난 저 책 안 읽었는데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 네. 그래서 그 역사는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창피한 것도 다 역사야. 그 일기장에는 창피한 거 안 쓰잖아.
회고록에는. 음. 그러니까 회고록은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한 인간이야. 네. 근데 뭘 다 위대해? 우리가 다 그냥 뭐 응? 그런 인간들이지. 다 욕심 있고 야망 있고. 그래서 그 회고록도 잘 읽어야 돼요. 김일성 회고록 읽으면은 뭐 엄청난 각색이 들어간. 참 예. 내가 김일성 회고록 읽다가 뭐 이따 이거가 다 아, 김일성 회고록 그거 맞죠? 세기와 더불어인가요? 세계가 더불어 예, 5권짜리. 내가 그 중에서 한 권 읽었지. 3권인가를 아. 읽었는데. 참 이건 소설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와, 드는 그 거예요. 정도로 진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CIA가 밴디트 리더, 아, 양아치 마적단이었다 사실. 마적단 두목이라고 딱 썼잖아. 네. 근데 무슨 영웅이고 뭐 일본하고 전투는 무슨 전투를 해? 네. 그런 사실들이 최근에 또 밝혀졌었죠. 예. 여기 신화와 실제가 또 이렇게 나눠져 그럼. 있는데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저 보세요. 저런 신화. 생각일 것 같아요. 대다수 프랑스인이 독일에 저항하고 네. 협력은 소수 주민에만 국한되었다. 근데 실제는 소수만이 저항했고 많은 사람은 침묵하거나 관망,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네. 협력하였다. 저걸 그냥 조선, 독일은 일본 이렇게 바꿔서 바꾸면 그대로 맞아 똑같아요. 떨어지는 예. 진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댄빈 사람이 많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적응하고 산 사람이 더 많아.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일본 유학 가고 음. 일본 고시도 보고 네. 일본 사관학교도 가고. 음. 근데 간 사람은 극히 일부야. 공부를 아주 잘해야 가니까. 네, 그렇죠. 그 대부분은 당시에 가려고 그러다 못 갔어. 이것도 엘리트여야지 또 근데 그게 못 간 되니까. 사람은 애국자예요. 그러면 예. 간 사람은 매국노고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저항 신화의 붕괴 참. 근데 프랑스도 저 정도의 신화가 있었으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잠시는 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68년에 그 예, 프랑스 혁명 그 거의 혁명할 뻔했죠. 예, 근데 이제 프랑스 노동자들이 네, 노동자하고 대학생들이 전부 드골한테 덤벼드는 거야. 네, 네. 그런데 대학생들이 자동차를 불질러 버렸어. 그 노동자들이 돌아선 거예요. 아, 그 과정 이건 또 속에서. 뭐야 하고서 아, 저건 얘네는 결이 자동차는 다르네. 우리의 꿈인데 네, 네. 우리는 공산당들이 아닌데 아. 대학생들은 공산당이라는 거야 이게. 아, 그게 또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학생이 간극이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네요. 자동차를 아. 불태운 거예요. 아, 또 그런 간극까지. 프랑스 해방 25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도 걔네들은 빨리 받아들였지. 우리는 예. 지금 해방되고 70년 됐는데도 아직 못 받아들이잖아. 예, 그렇죠. 일본이 아직 죽을 놈들이고. 죽일 놈이지. 예. 나치스하고 오스트리아 합병되는 얘기.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나이가 좀 젊으니까 저 영화를 못 봤을 거야.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히려 이 영화는 사운드 본 오브 적이 있어요.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 저기 그 영화 배우야. 네, 저 사람 네. 지금 돌아가서 죽었나 모르겠다. 하여간 그 저게 1938년의 이야기예요. 네. 실화야 저게. 네, 네. 근데 저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해군 대령이야. 네, 네. 그 딱 여기다 빨간 줄 두 개 딱 걷잖아 옷에 네. 칼라에. 그게 오스트리아 국기예요. 아, 근데 저 사람 보면은 네. 그 자기 집에 나치스 깃발 달았다고 팍 찢는 장면이 나와 그 영화에. 네. 그런데 오스트리아 사람 압도적인 다수가 나치스하고 합병되는 걸 찬성했어요. 아, 당시에요. 그럼. 어. 근데 저 영화를 보면은 온 국민이 다 반대한 거로 돼 있어. 아. 근데 반대한 영화를 사람은 통해서는. 극히 일부라. 국민이 환영한 거예요. 네. 말 그대로 무혈 입성. 무혈 입성이 네. 그 예.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시를 히틀러가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나치스 저 어. 기도 다 달려 있고. 깃발에 다 깃발 길에. 달고 이제 오스트리아는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독일이 되니까. 대다수는 이제 그렇게만 그냥 인식을 했다는. 근데 이제 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예. 온 국민이 그 에델바이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에델바이스가 우리나라 지금 무궁화예요. 네. 그 애국적인 노래를 저 부르거든. 네.
그 폰트랩 그러니까 그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데 애들도 네, 다 그 근데 저 사람이 친척조차도 그 독일하고 합병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 그 영화를 보면은. 저게 에델바이스라는 꽃인데 저게 이제 네, 높은 네. 산 알프스 산에서 이제 피는 꽃이 뭐예요? 저거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애국적인 노래예요. 네. 뭐 블레스 마이 홈랜드 포레버 우리나라를 영원히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런 가사도 나오고. 그러네요. 외국적인 그래서 가사네요.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달려 있는 거는 독일 깃발 아니야, 그지? 가수가 그러니까 그 음악회에서 노래 부르고 도망가는 그 영화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렇게 그 영화를 보고서 세상을 판단해도 또 안 돼. 저런 식으로 또 저거는 각색이 이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물론 이제 저 그 폰트랩 대령은 애국자야. 네, 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민족주의자라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저 사람처럼 다 애국 민족주의자는 아니었다. 독일하고 합치니까 좋네 이거. 네. 가 더 많았다 이거. 그러니까 무혈입성이 되는 거지. 네. 네. 그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외교소 공부할 때 그냥 비엔나를 그냥 점령하거든. 총알 한 방 안 쏘고. 네. 이거는 어떤 총알 한 방 안 약간- 쏘고 점령하는 건 뭐야 도대체. 사람들이 좋아했으니까야. 그렇지 않으면 바보들이야. 둘 중에 하나지 그죠? 그게 오히려 무조건 그리고 저 영화에 보면은 저 그 폰트랩 대령의 예. 맏딸 네, 네. 맏딸의 남자친구가 나치스에 가입해. 오스트리아 사람인데도 나치스에 가입해갖고서 나치 당원은 군복을 입혀. 네. 군복 입고 다녀. 부역자네요. 부역권. 협력자고. 참 또 그런 부분도 영화를 보면서 엿볼 수가 있는. 또 근데 그 영화를 보고서 예. 나는 저거 보고 오스트리아 독일 놈들이 나쁜 놈들이 오스트리아를 이렇게 강제로 합병하였다라고 쭉 알고 있다가 대학 들어서 외교소 공부하면서 그것도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협력 인물 윤치호에 대해서 또 한번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독립신문 만든 사람이고 독립협회도 했고 예. 뭐 얼마나 애국자예요. 사실은 협력자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활동했던 사람 근데 저 없지 사람이 않을까요? 예. 나중에 일제시대 때 그 책 제목대로 네. 물 수 없으면 짓지도 마라라는 예, 얘기 예. 때문에 죽일 놈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저 사람의 일기가 우리는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일본에는 번역된 책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요. 저 사람 일기를 몽땅 다 번역한 책이 있다고. 그 일본말로 번역한 거지. 영어로 쓴 거를. 근데 그게 그렇다는 사실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 게요. 맨날 역사를 뭐 잊지 말고 뭐 역사를 잃은 민족은 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료조차도 전체 번역된 거는 일본에 있다는 지금 말씀이신 건데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이 또. 교보문고 들어가서 윤치호 일기 쳐봐요. 그럼 네. 일본 책 5권 나와. 일본말로 완전히 번역된 거는. 윤치호 일기를 다 번역해 놓은 건 일본이야. 네.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교수님이 네. 일제시대 것만 번역해서 물 수 없으면 짓지 말라라는 이만한 책이 있어요. 그것도. 네, 네. 그것도 이제 다 번역한 게 아니라 일부를 번역한 거죠. 제가 또 윤치호 책의 내용 중에 좀 되게 인상 깊게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중에 또 하나가 3.1운동 이게 날 그 기점 언저리였어요. 근데 3.1운동 하는 거기 나가는 것 자체를 되게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죠. 치기 어린 행동? 어.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 뭐 아무 뭐 쓰잘데기도 없는 행동들을 하려고 하냐. 거기 굳이 나가가지고 약간 그게 좀 그게 현실주의자예요. 예. 윤치호는 그런 현실주의자예요. 부분에서. 예. 매군호 이런 거 하면서 현실주의자라고. 예. 민족 저항 운동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덤벼봤자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제 정황으로 봤을 때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하다. 1919년에 네. 우리가 3.1운동을 일으키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자극제가 되지. 그때 일본은 전순국이야. 네, 미국 네, 편이었어요. 네. 이게 돼 그게?
미국의 적국이었으면 되지. 일본이. 네. 근데 미국 편이었거든. 1차, 그렇죠. 1차 대전 때. 네. 그러니까 3.1 운동은 국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서 한 운동이에요. 아. 일본에 대해서 싸우는데 그 민족 자결주의를 미국이 만들었는데 일본은 미국 편이야 그때. 네. 그럼 사실은 그거는 조선을 위해서 적용될 수는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독일이 깔아뭉개고 있던 민족들의 자결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조선에는 적용될 수 없었던 예. 그 이론이었다 당시에는. 18살 때부터 평생 일기를 썼다. 예. 아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그쓴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그 당시 세상을 또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리고 후손들이.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또 사료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한국말로 다 돼 있는 거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그 인터넷으로는 있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보기가 불편해요. 네. 그래서 종이로 된 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지금 밑에 국세편찬위원회에서 네, 그러니까 네. 디지털로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뭐야 저 박지한 교수가 예. 서울대학 교수들 중에서 이제 한국 외교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윤초일기를 다 읽은 거야. 아. 다 읽고서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네, 네. 그 중에 박지한 교수가 저 책을 쓴 거예요. 협력 일기를. 이게 한국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주요 생애인데 뭐 그러니까 애국도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하다가 노력을 했고 다. 그리고 이제 현실주의적으로 돌아섰는데 그게 이제 매국노가 된 거지. 아, 독립운동을 쭉 하다가 그렇죠. 현실을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1940년대 무렵에 말이죠. 네. 우리나라 모든 천재들이 다 매국을 해. 그것도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광수, 네. 유준호, 대한민국의 모든 천재들이 네. 전부 친일파가 되는데 네. 나는 심플하게 해석을 해요. 그 중에서 친일파가 안 된 게 이승만 하나야. 아. 이승만은 일본이 곧 무너질 거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일본 시대는 오래 간다라고 한 거야. 아, 근데 그러니까 그 진짜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러면은 그런 선거 국제 정책을 아니었나요? 했으니까. 예. 그 사람은 국제 정치를 아니까 아하 이제 일본이 곧 망하겠구나. 예. 그래가지고 동포여 덤벼들라고 막 방송하고 그러잖아. 야. 근데 최남선이라든가 네. 이런 천재들이 일제 시대는 앞으로도 한참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싸우자가 아니라 협력하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광수 같은 천재도 다. 협력하자. 이광수는 한국의 섹스피어라고 할 정도로 천재예요. 근데 이광수가 다 협력하자로 바뀌는 거야. 예. 그래서 나는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인 이승만은 싸우자로 일본한테 1942년에 일본이 제일 셀 때거든. 1942년이. 네, 네. 그때 동포협 덤벼라라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라. 근데 여기 있던 많은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의 천재들이 네. 일본한테 협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국제 정치를 아는 이승만 박사. 일본 이제 곧 끝난다고 아는 이승만 박사하고 일본 오래 갈 것 같은데라고 알고 있던 국문학자하고는 분석이 다른 거지. 그 포인트가 박사님께서도 항상 설명해 주셨던 이거 사안을 개인 차원에서 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국가 단위에서 볼 거냐 세계 그런 시스템에서 볼 거냐 했을 때 이승만 박사는 3단계로 벌써 보고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그렇지. 이거 보는 눈이 다르지. 달랐었고. 야. 역시 그 세계를 통째로 보는 사람하고. 네. 워싱턴의 시야로. 워싱턴의 시야로. 그래서 그 아. 오늘 국제정치학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네. 미국으로 유학 가세요. 아. 왜 거기 가서 봐야지 다 보이거든. 네. 맞습니다. 또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당시 패권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지금이 한다. 로마 시대면 로마 가서 국제정치는. 공부해야 돼. 네, 지금이 네. 영국의 시대면 영국 가서 해야 되고. 네.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미국의 시대거든. 네. 아, 그래서 이 가까운 데서도 사실 그런 기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봄학기가 이제 이번 주면은 끝나는데요. 다음에 또 언제 또 이제 겨울인가요? 가을 되면 이제 또 해야지. 네, 가을 학기에 또 정말 그런 인사이트를
습득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다시금 찾아올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윤치호가 상당히 배고인 사건에도 연루가 그 되었었더라고요. 애국적인 그 반일 행동에도 다 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현실주의자가 되면서 현실주의가 되었고 네. 지금 당장은 덤비는 것보다는 음, 협력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낙인이 찍히는 거지. 지금도 친일파의 대표로 윤초는 그래서 네. 그 서울대학교 교수 그저 짓지 못할 물지 못하려면 짓지 짓지도 마라. 말라. 그 사람도 논문을 썼는데 다시 평가해야 된다고 썼어요. 윤치호에 대해서. 어, 어. 그래서 3년간 벌써 그런 일본에 대항했다가 수영을 하고 근데 또 친일로 낙인이 찍혀 있고 그렇죠. 굉장히 서울대학교 입체적인 김상태 인물이더라고요. 교수라는 분이야. 예. 그 사람이 윤초 생애 친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평생을 독립을 위해서 살았는데 막판 순간에 지금 당분간은 일본한테 협력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면 그 인생이 다 조져 버리는 게 우리나라 케이스라. 예, 맞습니다. 진짜 또 많은 사실은 대학 설립한 초대 총장들이 초대 총장들 전부 전부 친일파지 이렇게 친일파잖아요, 치면은 지금. 예. 고려대학교 만든 사람도 친일파고 네, 뭐. 전부 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는 그 인생을 전체를 평가해야지. 예. 어. 당대에 아주 걸출한 지식인이었던 예, 윤치호에 연세대학교 대한 그 세브란스 병원이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대학 아니에요. 예. 거기 졸업식에 와서 윤초가 영어로 연설을 해요. 참 그러니까 이완용이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둘이 만나갖고서 네, 네. 이완용이는 일어를 몰라. 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한국말을 몰라. 네. 영어로 서로 영어로 대화를- 서로 얘기했어요. 그 이완용도 원래는 국제주의 그렇죠. 국제주의자에다가 네, 네. 독립문을 이완용이가 썼다는 거 알죠? 예, 예. 독립문의 그 글자 네. 이완용이가 쓴 거라고. 예. 근데 이완용이는 친일의 악마로 치잖아 지금. 사실 윤치호보다도 더 하죠, 그거는. 윤초보다도 훨씬 더 훨씬 나쁜 더 놈이지. 하죠. 예. 이완용 얘기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큰일 나. 매국노 돼 버리고. 이완용 평전이라는 책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네. 그 교수가 쓰면서도 떨어. 내가 이완용을 연구해서 되겠냐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잘못 그래요. 발표하면은 그거 큰일 나니까. 예. 우리나라는 딱 어느 괴를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죽일 놈이 되는 거야. 네, 네. 그럼 학문이 영원히 발전하지 않지. 예, 맞습니다. 정말 또 그런 부분까지 이 학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발전하지 않는다는 부분까지도 또 이걸로 볼 수가 있는 것 그렇지. 같아요. 예. 그리고 윤초는 기독교 그리고 실력 양성론자, 안창호, 이광수 다 실력 양성론자지. 네. 근데 이광수는 실력 양성하고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서 독립을 찾을 때까지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또 완전히 또 친일파가 친일파가 돼버리고. 돼버리고. 그래서 기존 이제 윤치호 연구에서는 윤치호가 그냥 친일파다. 예, 내선일체 정책에 호응한 예, 내선 일체가 뭔지 아세요? 조선과 내가 일본이야. 예, 일본은 일본은 안쪽이니까 하나다. 조선은 하나다. 예,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내선일체라는 비석이 있었어. 근데 그걸 이제 다 깨버렸지. 지금은 해방된 다음에. 네, 근데 그런 우리 국어 선생이 니네들 다니는 학교는 못 쓰는 학교야라고 설명하면서 여기는 그런 게 있었었다. 여기는 학교에 내선일체라고 비석이 있던 학교지. 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싸가지 없는 학교구나 하고서. 부역 학교구나. 부역한 학교구나. 애국 학교가 아니구나 하고서. 또 그런 비석 얘기도. 우리 국어 선생이 또 무지무지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골수 국뽕주의자야. 완전히 그 민족. 그러니까 니네가 다니는 학교는 말이야. 여기다가 그 세멘트에다가 내선일체라고 한문 글자 써 있던 학교야. 그분은 그 학교 국어 선생하면서 네. 우리한테 뭐 우리가 그거 알고 입학했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그런 그 신민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천황 중심 그런 교육도 사실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근데 이제 옛날에 뭐 그 예. 교장이 예. 뭐 자기가 좋아서 썼겠어요. 할 수 없이 해서 붙였겠지. 네. 다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하려면은 그냥 감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보통 용감한 사람이 뭐 얼마 된다고. 대부분은 용감하지 않죠, 그죠? 사실은 윤치호 같은 사람이 보통보다 용감했기에 백오인 사건에도 연루되고 수용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래. 이후에 이제 어. 잠시 협력했다는 어.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라는 게 그렇죠. 참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여기 진리는 없어요. 네. 보는 관점이지, 그죠? 예. 우리가 까만 안경 끼고 보면 세상이 까맣게 보여. 네.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보이고. 근데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색 없는 안경을 끼고 보자는 그 얘기죠. 네. 참 그 부분도 그렇고 저도 이제 쭉 이 박사님께서 어떤 보내주시는 그 양질의 자료들을 저도 다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단편적으로 너무 역사를 배워왔구나.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 나도 최근에 알았어. 양만춘이가 당태종하고 싸워가지고 당나라를 쫓아낸 위대한 고구려의 장군이다 네, 했는데 장군 아니에요? 양만춘.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았나?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 아, 진짜요? 실명이 아니에요. 양만춘이라는 인간은 존재한 적이 없어. 그 드라마에 근데 나왔던 우리나라 것 같은데. 군함 이름도 양만춘이 있어. 진짜요? 우리나라 군함이에요? 군함 이름에 양만춘 함이 있어. 근데 완전히 만들어진. 그 허구의 인물이에요. 오. 중국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홍길동 함이라는 배는 만들 수가 없지. 그렇죠. 예. 홍길동은 그 있는 사람이 소설이니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막말로 하자보면 양만춘이나 홍길동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황당한 것이 많이 나오죠. 네. 여기 이세이드 아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야. 네. 예. 그래서 이 윤치호가 또 이 당시에 국제 정세를 어떻게 보는지가 또 요 지금 대일 협력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서양 제국주의나 동양 제국주의나 다 마찬가지인데 일본이 특별히 더 사악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뭐 영국이 그 아프리카 그 가서 짜내는 거 보면은 네. 뭐 제국주의는 전부 다 잔인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흑인을 뭐 사람으로 쳤나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보다 열등한 민족으로 치는 거지. 거기다 이제 나치즘이나 공산주의가 굉장히 이때 횡행했어서 그러니까 윤치호는 또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본이 동치하는 게 더 낫겠다고. 네, 네. 그런 또 판단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 당시에. 음. 그리고 사실 여기는 안 남아 있는데 제가 또 보면서 굉장히 이 사람도 엄청 앞서 있다고 느낀 게 그 당시에 벌써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에 그 천재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예. 드는 거야. 어떻게 당시에- 일기를 60년을 써요? 예. 어? 그 사실조차도 놀라운데. 일기를 네. 60년을 쓰고 그리고 저 매천 야로고 쓴 사람은 일본한테 나라 뺏기는 날 마지막으로 일기 쓰고 자살해. 네. 그것도 참. 마지막으로 시를 써요. 절명시. 네. 목숨을 끊으면서 시를 쓰고 죽는 거야. 네. 그 사람이 고종이 왕이 되는 날서부터 일본한테 나라 뺏기는 날까지 일기를 쓴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대를 제대로 연구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윤치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사실 저도 약간 하고 있었던 오해인데요. 백인에 대한 반발심으로 친일을 했다. 백인에 대한 반발심이 있다고 저도 얼핏 그러니까 뭐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유학했으니까 네, 그 네. 당시에 동양 사람은 미국 가면 다 원숭이에요. 예. 러시아는 특히 우리를 다 원숭이라고 봐. 아. 그 샤라포바라는 이거 저 테니스 잘 치는 여자 있죠. 네네네. 걔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코미디언하고 막 이렇게 빙빙 돌면서 하는데 이 몽키들 봐라 몽키 봐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저게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또 우리나라 뭐 코미디언들하고 같이 놀면서 네네. 몽키 요 원숭이들. 러시아는 러일 전쟁할 때 일본을 다 몽키라고 그래요. 원숭이들이다.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거지. 네. 그래서 그 윤치호가 백인에 대해서 조금 이 억한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이야. 예, 그랬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한 번도 백인한테 내가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경우를 안 당했거든. 네. 그러고 이제 우리도 미국 가서 한 10년 이래저래 살았지만. 네.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측면, 그것도 이제 윤치호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그렇죠. 성격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국제 정세의 그래서 우리가 중요성을 그 인식하고 윤치호에 대해서도 있었고. 이렇게 그 박지영 교수 같은 분이 연구를 했고 네. 그 서울대학교 김성태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음. 우리 국민들이 그냥 웬만한 기본 지식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영열 같은 경우는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8대인지 국사편찬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윤치호는 현실과 타협을 했다. 그렇지. 예, 그런 이제 현실과 이유로 타협을 굉장히 했다는데 비난을 했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냐? 현실주의자들은 현실과 타협한 나는 초현실주의자. 네, 그렇죠. 네.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상하이 임정을 어.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봤다. 윤치호는 굉장히 완전 그러니까 그책 제목이 현실적인. 도발적 아니에요. 네. 물 수 없으면 짓지도 짓지도 말라. 말라고.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화나고 비판하지 말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요건 이제 그 우리 일제 옆에 시대 당시에 그런 어떤 협력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김옥균 뭐 그 당시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다 협력자지. 네. 그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일 개화파. 근데 되게 일부의 나쁜 사람들이고 대다수는 독립을 원하던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음. 이게 지나고 보니까 다 사실은 죽이려고 다수가 다수의 엘리트들이 협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냥. 그 일본이 러시아 깨는 거 보고서 네, 네. 야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러면 친일파인데 인도 사람들이 영국으로 유학한 거고 전부 일본으로 당시에. 일본으로 무지하게 많이 왔거든. 예. 왜? 동양 국가가 서양을 깨는 걸 보고. 그럼 인도 사람들은 전부 친일이에요, 그 사람들. 현실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배우러 온 거지. 예. 어떻게 동양 국가가 서양을 깨버렸네 하고서. 그래서 일제 말기에는 내선 일체 정책에 대부분 동조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 동조했죠, 막판에는. 네. 실력 양성 후 독립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럼 예. 그 노천명 같은 그 시인이 그 일본군들이 죽으면은 군복을 벗겨서 이제 갖고 와요. 그 군복에 총알 자국이 나 있잖아.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꼬매. 우리나라 여자들. 그 네, 꼬매는 네. 거를 그렇게 미워하는 시를 쓴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참 노천명이 죽일 X구나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 여기 또 부역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최남선. 예. 최남선, 최남선이 윤시호. 우리나라에 그 얼마나 끝내주는 국문학자야, 그지? 네. 근데 저 사람도 또 뭐 저 사람이 우리나라 현대시의 효시지. 그런데 지금은 저 친일파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로 한번 낙인 씌우면 우리나라 끝이야. 그쵸. 영영 이제 그냥 뭐 명예고 뭐고. 그 친일파로 한번 낙인 찍히면 네. 한국에서는 못 살아요. 가족이 다 그리고. 그냥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쵸. 예. 나라야. 후대가 다 그리고 낙인이 찍히잖아요. 저거는 저 자손 뭐 이렇게 해서. 그 친일파 우리 그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썼다가 연구소에서 쫓겨난 박사도 있고 그래요. 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야. 네.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다시 관계 회복이 되고 있죠. 근데 어느 예. 때 잘 지내야 된다고 했다가 쫓겨나. 아, 정말 그 정도로 예, 민감했던, 예민했던 또 시기가 있었고. 윤치호의 시각, 이게 참 뼈를 찌르는 아주 네, 살을 도려내는 한번 되게 읽어보세요. 빨간 거. 차가운 말인데. 분명한 것은 이 허세와 자만에 찬 애국 지사들이 일본을 몰아낸 것은 아니란 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누가 일본 몰아냈어요? 솔직히 미국이 몰아낸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이 몰아낸 거지. 그렇죠. 결정적으로는. 결정적으로. 예. 미국의 핵폭탄 때문에 게임이 끝난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친일파에 대한 관점은 초기에는 좀 연민의 정도 있었다는 지금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예. 그 뭐 오죽하면은 친일을 했겠냐. 네. 그거지. 아, 저런 어떤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지금은 거의 뭐 그리고 비판으로 일본 많이. 총독부에서 예.
일본 중앙청이 옛날에 했던 중앙청이 일본 총독부거든. 네네. 거기서 근무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거의 절반이야. 점점 갈수록 늘어나네요. 갈수록 비율이. 늘어나.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이 협력이지 바로. 저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30몇 년을 간 거야. 네. 저렇게 산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책마다 다 달라요. 강동진 교수가 쓴 책 보면은 그냥 뭐 친일파는 다 죽일 놈이고 임종국 씨가 소설가인데 뭐 친일 문학론 같은 거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쓸만한 놈이 아무도 없는 나라야.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친일이야. 제가 그리고 어디서 내용을 봤는데 제가 지금 출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구가 예전에 친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반도에 있는 조선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친일이다. 거기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친일이다. 그래서 다 쓸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었더라고요. 예. 그 글을 또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치면은 사실 다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일본을 지금 요새 한국 사람이 먹여 살린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사람이 일본을 좋아해. 가서 예. 여행 소비도 그렇고 제품 소비도 그렇고. 뭐 일본을 뭐 압도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반역자의 정의에 대해서 물음표가 이제 찍히는데 그 박지한 교수님의 책에는 그래서 그럼 모두가 다 반역자인가? 이런 좀 물음을 지금 던지신 거죠. 그렇죠. 예, 예. 모두가 다 반역자냐? 예. 우리가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일제시대 다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일본말도 다 잘하잖아. 예. 그게 그러면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어도 다 일본어. 일본어로 프리토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일제시대 한국인의 선택. 저 브루스 커밍스라고 네. 미국의 좌파인데 우파로 돌았어. 아, 저는 지금 완전 우파예요. 어떻게 자판대 우파로 돌아서 그러니까 또- 미국은 개 같은 나라라고 막 욕하던 사람인데 네, 미국이야말로 훌륭한 나라야. 와. 최근에 쓴 책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일본한테 덤비고서 삶을 포기하는 거야. 기회를 포기하는 거지. 네, 네. 대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부하고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 아니면 저항하거나 저항하고 죽거나 감옥에 감옥에 가는 것. 그것이 애국자지 지금 우리말로. 네. 세 그걸 번째는 참여하는 것.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네요. 사실은 윤치호 같은 경우는 2번을 하다가 좀 3번으로 돌아선 그렇죠. 경우고 저런 사람들이 많았죠, 사실. 예. 다지 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또 보니까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가 아예 선택지에 없는 길을 간 셈이 되는 거네요. 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예, 예. 2번을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아예 다른 길을 간 거니까 참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볼 수 있을 것 약간 같습니다. 뭐 식민지에 대해서 네, 단 하나의 견해만은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예. 라고 오늘 알면 됩니다. 오늘 공부 내용은 그거예요. 뭐가 더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또 하도 그 뭐 그냥 뜨거운 감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난리 나죠. 또 이런 내용을 하면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일제 있고 강점기 하더라고요. 동안 저것도 예. 강점기라는 것도 우리 말이 아니야. 북한 말이야. 원래는 북한 말이에요. 네. 원래는 더 먼저 생긴 말이 미제 강점기야. 아, 미제 강점기라고 얘기를 하다가 북한 네. 놈들이 아하 요거는 일제 강점기라고 바꿔놔야 되겠다는데 남한이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묘하게 일제 강점기로 바꾸고 종국에는 이제 미제 강점기까지 갈 미제 전초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강점기하고 단어서부터. 잊기 위해서 일제 강점기라는 예. 단어를 나중에 만든 아주 거예요. 교묘하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언어 전술 아닌가 싶습니다. 저 그 미국 여자가 쓴 책인데 네, 네. 일제 시대 때 살았던 한국 사람들 인터뷰에서 쓴 거예요.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잘 지냈지요. 우리를 괴롭힌 건 경찰이었어요. 이런 좀 인터뷰를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외국의 지배는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억압의 또 다른 형태다. 고종한테 억압받던 사람들이거든.
협력자, 친일파 이런 게 저는 갈수록 훨씬 더 심해져. 불명예스럽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래도 아주 애국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족보 따져 보니까 친일파가 무지하게 많아. 예, 또 그게 그랬다고 놀라운 하죠. 얘기지. 예. 그게 예전에 민주당에서 뭐 그런 친일파 뭐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니네 아버지가 친일파네. 니네 할아버지가 친일파. 예, 그 신 누구 의원이었던 것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아주 그 깜짝 뒤집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봤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네. 책이죠. 근데 놀라운. 제가 놀라운 게 여기서 어. 요거랑 다음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이걸 아예 싹 정리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내가 그 동양평화론이 뭐 큰 책은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책을 쓰겠어요, 솔직히. 음. 감옥에서 조그만 조그만 주장이지. 어떤 의견 같은 거네요. 예. 그 당시 의견이죠. 뭔가 젊은 청년이 갖고 있던 생각.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학문은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을 쓴 건데. 그럼 론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뭐 그냥 론은 뭐 정도? 나의 생각 그런 뜻이죠. 네. 동양 평화에 관한 나의 생각, 네, 나의 네. 견해 이런 뜻으로. 네. 근데 이제 저게 네. 그러니까 서양 놈하고 싸우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합치자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주 골자가 그런 내용인 거죠? 주골자가. 네. 근데 그게 맞아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합쳐가지고 동양 평화를 이룩하고 서양 놈들하고 맞짱을 뜨자. 몰아내자다. 아시아 사람들이 뭉쳐서. 예. 그 사실은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 뭐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내용을 이제 읽어본 사람 없죠. 곱씹어 본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 그냥 뭐 뭔가 좋은 뭐 그런 식으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평화니까 좋은 말이지. 평화로. 예, 오늘 또 한번 요 부분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은 또 동양 의견, 평화론 네, 인터넷 네.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예,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번 또 생각해 볼 여지가 또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보니까 일본 승리를 하늘의 뜻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예, 하늘의 뜻이었다. 일본 승리는 땅의 도움, 하늘의 뜻과 땅의 러일 도움.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 예.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골 때리는 친일파로 몰리겠지, 그죠? 근데 안중근은 안중근이 그렇게 독립투사인데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사실 대부분이 모를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이었다. 예. 그냥 뭐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네, 네. 러일 전쟁이 일본이 이긴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라고 네. 안중근 의사가 네. 말했다. 그러니까 서구, 뭐 유럽, 러시아들은 굉장히 난폭하고 무례하고 도덕도 없고 서양인들은 짐승인데. 그렇다, 짐승인데 그러니까 아시아가 뭉쳐야 된다는 게 동양 평화론의 그 내용인 기본 거잖아요. 골자예요. 예. 그래서 동양 인종끼리 단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같은 인종인데 그러면 되겠니? 이런 거지. 어. 일본이 이제 단결을 이끌어야 되는데 동양 그렇지. 인종에 근데 이걸 무시하고 어떤 서구 세력과 잘 지내니까 거기에 대해 굉장히 좀 반발. 동양 사람들이 단결해서 네.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네, 네. 동양 인종은 단결하자. 그게 동양 평화론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그런 순리를 무시하고 같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 근데 고종은 러시아 편이잖아. 그지? 그렇죠. 민비도 고종은 러시아 편이고. 편이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에는 맞지 않는 게 또 완전히 그렇죠. 정반대지.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 백인의 앞잡이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뭐 또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뭐 우리가 잘 공부해봐요. 네. 그래서 어떤 그 황인종과 백인종의 그런 전쟁, 경쟁, 인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내용 중에 다수를 차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종적 측면에서. 안중근 의사가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긴 거를 평가한 거 봐요. 네. 백인종의 수백 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를 일본이 물리쳤다. 물리쳤다. 네. 일본의 승리는 세계적으로 기념할 만한 업적이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네. 일본이 러일 전쟁에 이긴 것은 세계적으로 기념할 만한 업적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야, 그지?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알자 하고 그런 의미예요. 어. 네. 그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진명행이라는 소개를 저 해주셨던 사람이 김명행 이제 작가의 어떤 페이스북 글. 맨 유행 것만 하나 읽고 넘어갑시다. 저거는 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 되니까. 안중근의 이토 암살을 테러로 볼 것인지 의거로 볼 것인지 논의를 하기 앞서 이토를 죽여서 우리가 덕본 게 무엇인지 그걸 먼저 말해야 순서다. 안중근이 똑똑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췄다면 정계에서 퇴출당한 이토가 아니라 야마가타 아리모토나 아리토모 대자가 아리모토나 잘못했구나. 테라우치 마사다케 같은 인물을 저격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예. 저 진명희 씨는 정말 그 용감하게 저 책을 쓴 거예요. 예. 사실 안중근도 거의 성역의 그러니까 성형 성역이라서. 건드리면 안 되는 그 네. 이순신. 네. 그 요새 민비도 건드리면 안 돼. 네, 네. 내가 어디 민비 마을에 가서 강의하다가 네. 강의하러 갔다가 이 동네는 민비가 완전히 뭐 영웅이네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서 내가 민비를 설명했더니만 네, 교수님 절대로 강의하다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길래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말 안 할게. 네. 또 마을의 어떤 어. 상징과 그 여주군에 내가 강의하러 돼 갔다가 있어서. 그 보니까 그러니까 민비 가지고 그냥 뭐 여주군이 또 뭐 이렇게 그거로 또 나쁜 말로 하면 돈도 벌고 그러더라고. 지역의 어떤 상품 같이 또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아주 또 긴 시간 정말 그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가 요 당시에 어떤 식민지 일제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을 예. 보는 관점은 하나가 아니에요. 네, 네. 나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야. 예. 내가 보는 거는 틀린 거야가 아니다, 그지? 네. 너가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것은 맞고 네가 보는 거는 안 되는 거야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이게 사실은 뭐 선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는 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동권적 그런 시각이거든요.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근데 대부분이 사실 특히 일본과 관련한 역사에서 그런 이분법, 그리고 단편적이고 선악 논리로 많이 지금 그 봤단 말이에요. 윤석열 그전까지. 대통령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예, 예. 대한민국 안보가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그것도- 친일파라고 지금 난리 법석이 나는 거야. 네. 근데 왜 아직까지도 일본을 미워해야 돼? 음. 2024년 지금도. 네. 그리고 렉서스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맞습니다. 벤츠는 아무런 죄 없나? 나치스가 만든 게 벤츠인데. 그렇죠. 제일 나쁜 차가 폭스바겐이에요. 네. 나이 히틀러가 디자인까지 했잖아요. 히틀러가 네. 민중의 차라고 해서 만든 차가 폭스바겐이라고. 예. 그거는 정말 그렇게 따지면은 죽어도 타면 안 되는 차가 폭스바겐이야. 네. 참.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구분을 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저희가 쭉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오히려 뭐 여자건 그런 그 식민지를 당했던 국가건을 얕잡아 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피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게 오히려 이게 얕잡아 보는 그런 관점과 시각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요새 그 국뽕에 관한 글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핵폭탄 만들면 미국이 철철맨데 미국이요? 트럼프가 네. 니네 핵 만들어 그랬다가 지금 쩔쩔매고 있다는 거가 인터넷 보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가 그걸 나한테 또 보내줘요. 그런 내용도 또 있군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다 지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아. 지구를 깨버리겠다고 그랬거든 김정일이가. 네, 네. 미국 놈이 우리 공격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네. 북조선 없는 세계는 없습니다. 지구를 깨버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 마치 미친놈 아니야? 세계가 북한을 위해서 돌아가는 그치. 거의 그 정도네요. 예. 북한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미국 놈이 북한을 때리면은 북한은 지구를 깨버리겠대. 그거는 국뽕도 아니고 네. 미친 거지 그게. 그 어떻게 보면 고종적 세계관 아닌가 또. 고종이 자기가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야, 그렇게 세계상 보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쓰레기야. 음, 그러니까 정보의 네, 홍수까지는 괜찮은데 네, 네, 정보의 쓰레기통에서 헤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책도 잘못 쓴 정말, 책은 쓰레기통이야. 그건 안 읽는 게 더 나은 책이 많아요. 아, 괜히 읽고서 세상 돌아가는 거 혼탁해지면 안 돼.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입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국제 네, 정치 세상 역사에 선악은 없어요. 네, 우리는 다 우리가 선이야. 그렇죠. 예. 각자의 정의가 있는 일본 건데, 사람한테 우리는 나쁜 놈이야라는 일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자기 한 게 선이야. 음, 정의고.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쟁은 정의와 또 다른 정의의 네, 싸움이다. 네, 맞습니다. 저쪽도 정의야. 음, 우리도 정의고. 음, 근데 누가 정의가 되는 줄 아세요? 이긴 놈이 정의야. 음, 히틀러가 이겼으면 미국이 불이에요. 히틀러가 정의가 히틀러가 됐겠죠. 이겼으면 네, 처칠이 죽일 놈이라고. 네, 그럼 왜 히틀러는 왜 졌을까? 악해서 졌나? 음, 아니에요. 약해서 진 거야. 네, 악해서 진 게 아니라. 이게 현실주의야. 네. 그런 부분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지 저희가 또 역사를 보고서 미래도 더 그렇죠. 개척할 수가 우리가 있는 그 게 아닌가 못난 것도 다 싶습니다. 역사야. 예, 못난 그렇죠. 것도 역사고 잘난 것도 역사고. 네, 근데 잘난 것만 그 분칠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잘났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창피해져. 음, 우리는 다 잘났는데 왜 이 모양이야 지금.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 며칠 전에 무슨 글 쓸 때 한민족이 만든 가장 막강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썼어. 음, 우리나라 5천 년 역사에 지금처럼 강한 나라를 만든 적이 없어. 네, 지금은 세계에서 10등이야. 음, 그걸 지금은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네,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거의 꼴등이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하는 것도 안 되고 자학하는 것도 안 되고 음, 그렇지만 우리가 그 팩트에 의해서 지금 네, 세계 10등이니까 음,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음, 맞습니다. 오히려 저 과거를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동력이 되는 거니까. 당연하죠. 예. 아, 또 오늘 긴 시간 박사님께서 이거 엄청나게 또, 너무 길게 한 것 같다. 예. 아, 근데 오늘 정말 저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너무 이렇게 아주 양질의 자료들을 착착착 해서 그러니까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그 지난주에 그 앞으로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다룰 건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관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민지의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인데 음, 영국의 역사를 정말 평생 공부하신 분이 그 음, 제국주의란 뭐고 식민주의란 뭐고 네. 거기에 그 다양한 견해를 소개를 한 거를 내가 그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음, 쓴 책을 내가 이제 소개를 한 거라고 오늘.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내용들 다각도로 한번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또 박사님께도 항상 감사드리고,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또 다음 주에, 길게 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또 주제가 될까요? 다음 주를 내가 이제 그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어, 1910년 네네. 1910년 무렵의 국제 정치, 1919년의 국제 정치 우리나라가 막 3.1운동 하는데 미국이 일본 죽일 줄 알았거든. 네네. 미국하고 일본은 같은 편이었어 그때. 네. 그러니까 3.1운동은 참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빵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불행해. 우리가 아, 미국 보고 이놈 좀 때려주세요. 근데 둘이 친구야. 네. 아, 또 그런 관점에서, 예, 박사님의 또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예, 그 세상을 살려서. 알아야지. 네, 맞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강의해주신 박사님께도 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